오늘 분석할 경기는 12월 23일화 수요일 국내 배구, 해외 축구 6게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KB손보 대 한국전력입니다. KB손해보험은 비에나를 중심으로 한 라이트 강타와 야쿱의 오픈 찬스 마무리가 핵심 공격 루트입니다. 비에나는 퀵오픈과 하이볼 모두 강력해 세트가 꼬여도 한 방에 흐름을 뒤집는 능력이 있고, 야쿱은 긴 랠리에서도 높은 타점으로 안정적인 득점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나경복의 강서부와 이준영의 분위기 전환, 카드까지 가세의 서브 공격 템포가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세트 후반에는 비에나, 야쿱, 나경복의 삼각구도가 살아나며 점수 차이를 자연스럽게 벌리는 공격 완성도가 특징입니다. 한국전력은 김정우에게 공격 리시브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라 서브 압박을 받으면 후반 체력 저하가 두드러지는 팀입니다. 중앙의 에디, 전진선이 속공을 시도하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면 세터와의 합이 늦어지며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집니다. 특히 김정우 의존도가 높아 하이볼 몰림 현상이 반복되고, 긴 랠리 이후에는 범실과 블로킹 실점 비율이 높아지는 약점도 큽니다. 초반 버틸 힘은 있지만 세트가 길어질수록 공격 다양성과 블로킹 조직력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 편입니다. KB손해보험이 서브 리시브 싸움에서 우위를 잡고 비에나, 야쿱의 득점 루트를 안정적으로 가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전력은 김정우 집중 공략에 밀리면 하이볼 패턴에 갇혀 득점이 줄어드는 흐름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전술 밸런스와 세트 후반 결정력 모두 KB손해보험 쪽에 기울어 있어 승부는 KB손해보험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경기 현대건설 대 GS칼텍스입니다. 현대건설은 리시브가 흔들려도 사이드아웃 전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팀입니다. 세터가 높이 궤적 조절로 카리에게 과감한 하이볼을 올려 흐름을 끊어내고, 카리는 이를 꾸준히 득점으로 연결해 세트 후반까지 팀 전체 공격 리듬을 지켜냅니다. 양효진은 중앙에서 속공과 이동 공격, 블로킹을 모두 완성도 높게 수행하며 상대 수비를 묶어주고, 이예림은 리시브 라인을 안정적으로 버텨줍니다. 김희진은 라이트 공격 블로킹에서 클러치 역할을 수행하며 세트 후반 결정력을 높여줍니다. GS칼텍스는 실바의 개인 화력에 의존도가 높은 팀입니다. 실바는 높은 타점과 파워를 기반으로 강타와 크로스 모두 위력적이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면 세터 선택지가 실바 중심으로 좁아지며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집니다. 레이나와 유서연이 공격 리시브를 동시에 책임지지만 하이볼 처리 부담이 늘어나면 효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앙의 최유림이 높이를 보완해 주지만 리시브 불안이 반복되면 속공 템포가 살아나기 어렵고 세트 후반 범실 블로킹 실점 위험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현대건설은 카리, 양효진, 김희진으로 이어지는 사이드아웃 구조가 안정적이고, 리시브가 흔들리는 구간에도 득점 루트를 유지할 수 있는 팀입니다. 반면 GS칼텍스는 실바 의존도가 높아 세트가 길어질수록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블로킹 리시브 밸런스를 기준으로 보면 현대건설이 흐름을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현대건설 승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본머스 대 에버턴입니다. 본머스는 볼이 있는 쪽에 숫자를 과감히 몰아넣는 점유형 압박 구조가 강점입니다. 에바니우 송이 중앙에서 버티며 기준점을 만들고, 세메뉴와 테버니어가 안으로 좁혀 들어오며 삼각형 전개를 빠르게 완성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공이 머무는 구역에서 항상 수적 우위를 만들어 탈압박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템포가 끊기지 않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는 400 앞에서 커버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며 공을 뺏긴 뒤에도 즉시 되찾는 흐름을 만듭니다. 홈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버튼은 더블 피벗 기반의 안정적인 블록을 갖추고 있지만 전개 타이밍이 느리고 공격이 특정 지역에 쏠리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다리는 등지는 플레이와 침투를 혼합하지만 중원 전방 간 간격이 벌어지면 영향력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릴리쉬는 볼을 오래 잡아 흐름을 만들지만 지나친 편중은 전개 정체로 이어지고 반대쪽 옵션 고립을 유발합니다. 듀스버리 홀의 전진 패스가 잘 풀릴 때만 템포가 살아나지만 본머스처럼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만나면 점유를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본머스의 점유 압박 조합이 더 우세해질 가능성이 크며 결정 찬스도 본머스 쪽에서 더 꾸준히 생산될 전망입니다.
본머스 우세를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 풀럼 대 맨시티입니다. 풀럼은 호들이고 무니스의 버티는 힘과 이워비의 전진 드리블을 활용해 역습을 전개합니다. 무니스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세컨볼 처리에 강점이 있어 이선이 받쳐 올라오는 구조를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이워비는 좁은 공간 탈압박과 방향 전환이 빠르며 루키치는 활동량과 패스 연계로 중원 균형을 잡아줍니다. 다만 포백이 컷백과 빠른 침투를 동시에 통제하는 데 약점이 있어 장시간 하프 스페이스 압박을 버티기엔 구조적 부담이 큽니다. 맨시티는 도쿠의 폭발적인 측면 돌파와 홀란드의 문전 움직임이 중심축입니다. 고쿠는 터치라인을 넓게 쓰며 풀백을 끌어내고 박스 근처에서 컷백 각도를 만드는 데 특화된 자원입니다. 홀란드는 박스 안에서 한 발 먼저 선점하는 마무리 능력이 압도적이며 니코 곤살레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방향 전환과 전개를 담당해 공격의 템포를 유지합니다. 이 조합이 맞물리면 상대 포백은 측면 중앙 모두에서 선택을 강요받아 압박이 누적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 경기는 측면 돌파와 컷백 통제력이 승부를 가르는 전형적인 매치업입니다. 풀럼도 초반 역습 기회를 얻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맨시티의 점유 압박 템포가 우위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쿠의 반복적인 측면 돌파와 홀란드의 박스 침투가 라인 간격을 무너뜨릴 수 있고 풀럼의 포백이 이를 장시간 버티기엔 한계가 분명합니다. 전반 중후반 이후부터는 맨시티가 경기 흐름을 사실상 지배하는 그림이 유력합니다. 맨시티 승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 바르셀로나 대 AT 마드리드입니다. 바르셀로나는 4-2-3-1 기반으로 점유율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팀입니다. 페란 토레스의 대각 침투와 라민 야말의 1대1 돌파, 다니 올모의 하프 스페이스 전개가 공격의 중심축입니다. 하지만 최종 라인을 과하게 끌어올리는 구조 때문에 뒷공간 리스크가 시즌 내내 반복되고 수비 전환과 세컨볼 대응이 느린 단점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가 완성되지 않아 코너 프리킥 상황에서 마킹 전환이 늦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전방은 강하지만 후방 구조가 흔들리는 전형적인 불균형형 팀 컬러입니다. AT 마드리드는 4-4-2 기반으로 중블록과 하이프레싱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팀입니다. 그리즈만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연계 전개를 모두 담당하며 역습의 출발점 역할을 합니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발빠른 뒷공간 침투가 핵심 무기로 바르셀로나처럼 라인이 높은 팀을 상대로 가장 효율적인 카드입니다. 바리오스는 볼 운반과 전진 패스에 강해 전환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며 세트피스 패턴 완성도도 리그 최상위권입니다. 점유율은 뒤처져도 결과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점유율은 작겠지만 높은 라인의 뒷공간과 세트피스 불안이 치명적입니다. AT 마드리드는 시메오네의 침투와 그리즈만 전개로 효율적인 한 방을 만들 확률이 더 높습니다. AT 마드리드 승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 뉴캐슬 대 토트넘입니다. 뉴캐슬은 토넬리의 메잘라 침투가 핵심입니다. 중앙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대각선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반스, 엘랑가의 코스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박산 진입 속도를 크게 높입니다. 엘랑가는 문전에서 한 박자 빠른 슈팅이 강점이라 토넬리가 하프 스페이스까지 올라오면 낮은 크로스 컷백 루트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반스는 좌측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상대 풀백을 끌어내고 이 틈을 토넬리가 다시 침투하며 토트넘 포백을 흔드는 패턴이 반복되는 팀입니다. 토트넘은 히샬리송, 쿠두스, 사비 시몬스의 개인 기량으로 공격을 전개하지만 하이라인 운영 과정에서 포백과 중원의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자주 드러납니다. 압박이 한번 어긋나면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늦어지고 풀백 뒤 공간이 동시에 열리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메잘라 침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팀에게 수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뉴캐슬은 토넬리의 메잘라 침투와 엘랑가의 결정력이 완성도 있게 연결되고 토트넘의 하이라인 간격 문제를 집요하게 찌를 수 있는 구도입니다. 토트넘도 개인 능력은 뛰어나지만 구조적 취약점이 뚜렷해 뉴캐슬 우세 흐름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뉴캐슬 승 추천드립니다. 오늘 분석의 종합 정리는 뉴캐슬, AT 마드리드, 맨시티, 본머스 현건, KB 손보 승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 다른 픽은 저희 텔레방에서 매일매일 그날의 픽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나 개설하였습니다. jojouncle.com입니다. 로그인, 광고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운,
행복 가능한 하루 되시길